아니 분명히 유튜브나 그런 데서 선행하지 마라 선행하지 말라 하더니 방정식 함수? 무한 등비급수에 막 무슨 막 이런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제가 학생 분명히 선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런 걸 하고 있지? 미리 가보고 예습하고 한번 탐색해보고 전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부모님이 집에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학원을 시작하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를 좀 찾아주셔가지고 정규반에 오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한 주 1회 클래스를 열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주 1회 클래스를 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 학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 어떤 걸 해줘야 가장 도움이 될까 제가 고민을 해봤고, 제가 하고 싶었던 수업을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고, 다행히 많은 친구들이 도움이 되고 아이가 수학을 재밌어 한다 라고 이제 부모님들이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 분명히 유튜브나 그런 데서 선행하지 마라 선행하지 말라 하더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3학년 친구들 모아놓고 방정식 함수? 무한 등비급수에 막 무슨 막 이런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제가 그리고 막 로그 루트 이런 걸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오히려 저한테 차근차근 가르쳐야지 애한테 벌써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모님들도 오히려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분명히 선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런 걸 하고 있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부모님이 집에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수업을 기획했을까요? 저는 과도한 선행학습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과도한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선행학습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중에 해야 될 시험 공부를 지금 시키고 있는 게 저는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과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한테 좀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너네가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네가 이걸 배우면 이런 것들을 하게 돼. 그래서 니네가 결국 고등학교 가면은 이런 것까지 배울 거야. 이런 관점을 뚫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학교 아이들한테 무한에 대해서 알려주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루트에 대해서 알려주고 방정식을 풀게 해주고 하는 거는 저는 너무너무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그것들도 굉장히 즐거워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는 선행학습과 구분을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방정식 문제를 푸는데, 자 봐봐, 방정식을 풀 때는 x, y로 놔야 되고 이런 문제 이렇게 놔야 되고, 자 이런 건 있잖아, 양변의 3을 곱해, 자 가간법, 소곱 이런 거 가르친다 그러면 제가 선행학습, 제가 생각하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내가 방정식이 뭔 줄 알아? 그래, 미지수. 미지수가 뭔데? 미지의 세계 알지? 그거랑 같은 말이야. 아직 모르는 수야. 그 수를 찾는 게 방정식을 푸는 거거든. 한번 해볼까? 라고 해주는 것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구나. 이게 예전에 했던 건데 공식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꼭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구나. 근데 이거를 더 빠르게 해결하려면 공식을 외우면 유리하겠구나. 이런 관점을 갖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저한테 얼마 전에도 제가 아이들을 문제집도 풀어주고 있고 학원도 보내고 있는데, 아이들 직접 가르치기 어려운 나이가 되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지금 주 1회 클래스에서 하고 있는 그 활동들을 부모님이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답노트, 별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거는 부모님이 수학을 선행학습을 시키면서 같이 심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개념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조금씩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걸 저는 예습이라고 부르는 거죠. 미리 가보고 예습하고 한번 탐색해보고 이것들을 공식으로 접하기 전에 자기가 혼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찬스를 주는 활동들, 전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어려워하시는 게, 나는 잘 모르는데 가르쳐도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학사 책을 같이 읽거나 아니면 중고등학교에 나오는 기본 개념들을 부모님이 소개시켜주면서 간단한 기본 문제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퀴즈를 논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주1회 반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9는 몇 곱하기 몇이야? 하니까 3 또는 마이너스 3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떤 수랑 똑같은 수를 2번 곱했더니 5가 되면 뭐게? 그러면 그 수는 뭐라고 부르게? 그래서 아이들이 루트 5라는 걸 알게 됐어요.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는 2번 곱하면 5가 되는 수다. 그럼 루트 7 곱하기 루트 7은 얼마야? 7. 루트 13 곱하기 루트 13은 얼마야? 13. 이런 개념들을 아이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자연수를 배우고 있는데 나중에 정수를 배울 거고, 정수를 배우면 그 다음에 유리수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무리수를 배우고, 이게 합쳐지면 실수가 되고, 나중에
나중에는 실수도 아닌 허술한 것도 배운데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지금 갈 건데 따라와. 어디가? 일단 따라와 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부터 저기 동대문구에 사시는 할머니 집에 갈 거야. 가자. 어떻게 갈 거야? 전철을 타고 갈 거고 중간에 정자역에서 한번 갈아탈 거야. 이런 설명들을 아이에게 미리 해주는 게 아이가 이 여정을 겪는 그 저항감이나 부담감이 상당히 줄어들잖아요. 저는 그런 과정들을 부모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주일에 클래스에서 하고 있는 이 활동들이 정규 수업에서 항상 하고 있어요. 선행학습이 아니라 너네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냥 다 알았어 라고 생각한 것들을 아는 게 아니야. 왜냐면 앞으로 또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거에 써먹을 거거든.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돼. 그리고 니네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하잖아? 나중에 이런 문제들을 풀 거야. 재밌겠지? 이런 활동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은 제가 댓글로 또 여러 가지 영상으로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우리 아이가 지금 내가 어디로 갈 거고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교통수단은 어떻게 가는 건지 이것들을 수학에서도 느끼고 예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아이들의 수학에 대한 정서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이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갈 것인지 예상하고 즐기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